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은 AI, 즉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의 직업과 일하는 방식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이러다 직업을 잃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AI가 그냥 무서운 분, 뭔지 궁금한 분, AI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시작할지 엄두가 안 나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저는 책을 2권을 썼는데요. 방아쇠 손가락하고 통풍. 그 책들을 최근 2개월 동안 작업하느라 정말 AI를 빡시게 써봤습니다. AI를 그 책 집필하는데 또는 책을 교정하는데 아니면 책을 검토하는데 써도 되는가 하는 얘기는 저는 사실 듣지 못했지만 AI를 쓰다 보니 이런 데도 접목이 되겠다 해서 열심히 써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AI가 어떤 것인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써보고 좋은 점과 그리고 이게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쓰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4개를 뽑았는데요. 정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영상에는 제목이 물론 달려있지만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제목이 내용을 함축하니까요. 1번, AI 시대에 당신의 직업은 안녕하십니까? 변화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이고요. 2번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기, AI 마음껏 다루기, 스마트폰보다 쉽다라는 제목이고요. 3번은 AI 시대 삽으로 도랑을 팔 것이냐, 포크레인에 올라타 호수를 팔 것이냐 라는 제목이고요. 4번은 AI와 함께 성장하는 법, 당신의 경험에 AI를 더하라. 이런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어떤지 감이 팍 오시죠? 최근 AI와 자동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노동시장에도 큰 변화가 아직 이렇게 막 온 건 아닌데 예고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변화가 진행이 된 데도 좀 있죠. 일자리의 대대적인 재편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특히 단순 반복 작업이 많은 제조업, 사무직, 텔레마케팅, 고객 상담, 운송, 배달, 금융권 등의 이런 분야에서는 AI로 인해서 일자리가 크게 이미 줄어들기도 했고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IT 기술의 새로운 기술의 전문가, 로봇공학자, 자동화 설비 개발 관리자, 신재생 에너지 그런 전문가, 헬스케어 또는 바이오 연구원, 컨텐츠 크리에이터 이런 분들은요 앞으로 더 일하기가 편해지고 일을 더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진다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사, 상담사, 교육자처럼 사람의 이런 감성과 경험이 직접 대면하고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분야도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는 전망입니다. 물론 이 예상을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떤 직업이 유망하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각자가 AI 기술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활용하고 업무에 이렇게 조금씩 쓸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연못이나 도랑 같은 걸 팔려면 사람 손으로 직접 파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삽이나 곡괭이 같은 걸로 조금씩 팠죠. 그래서 수십 명 모여가지고 삽질하고 곡괭이질하고 돌 나르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포크레인이 등장하면서 이 일이 좀 많이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연못 같은 거, 호수 같은 거, 도랑 같은 거 판다고 하면요, 무조건 포크레인으로 팝니다. 포크레인이 나왔을 때 이걸 단순히 위협으로만 바라보고 도태된 사람이 있지만 포크레인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활용한 사람들은요, 훨씬 더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포크레인 그 운용을 넘어서, 그러니까 단순히 포크레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전에도 좀 땅을 파봤던 사람, 삽질 좀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포크레인까지 다루게 되면서 정말 일을 어마어마하게 잘할 수 있게 됐죠. 이런 것처럼 AI 시대에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전문성,
그리고 경험 같은 거를 AI를 활용해서 뭔가 키우는 거죠. 아니면 결합하든지. 의사가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변호사가 AI 툴을 이용해서 방대한 판례를 분석하고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뭐 이런 식이죠. 창작자들,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들도요, AI를 이용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키고 빠르게 대본을 쓰고 제작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간소화시키고 심지어 편집까지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더 능력이 이렇게 많이 증폭되고 계속 옛날 기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능력이 축소되는 그런 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일이죠. 물론 AI가 모든 걸 다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게 AI가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인간만이 갖고 있는 어떤 감성, 공감 능력 같은 것들은 더 부각될 겁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어떤 임기응변, 그리고 고객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서비스 마인드, 뭐 이런 것들이죠. 포크레인과 땅 파는 관계, 그런 것처럼 우리도 AI라는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니 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진 않더라도 뭔가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변화하는 이 시대에 AI를 기회로 삼아서 함께 성장하는 것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를 다루기가 아니면 AI를 시작하기가 어렵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널려 있어요. 인터넷만 켜시면요. 한 3종류, 4종류 그 정도의 AI들은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 무료로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작업, 방대한 작업을 할 때는 유료지만 간단한 작업을 할 때는 무료로 쓰는데 무료 버전만 해도 꽤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크레인 얘기를 한번 더 해볼게요. 포크레인 이게 중요합니다. 옛날에 삽이나 곡괭이로 땅을 파본 사람이 있고 안 파본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이 포크레인을 배워가지고 똑같이 땅을 팠다고 해보죠. 그러니까 땅 좀 파봤던 사람도 포크레인을 배우고, 땅은 한 번도 안 파봤는데 그냥 포크레인만 배운 사람이 있다고 해보시죠. 그랬을 때 아무래도 옛날에 이렇게 삽이나 곡괭이로 밑바탕부터 이렇게 해봤던 분들이 포크레인으로 팔 때 훨씬 더 능숙하게 작업을 이렇게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그 작업을 의뢰한 의뢰인이 구체적인 요구사항, 뭐 여기부터 이렇게 파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세요라고 아주 그냥 작업의 그 과정을 세세하게 이렇게 지시해 놓지 않았다면요. 경험자의 업무 진행과 어떤 창의력, 그런 응용력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경험과 지식, 이런 것들에 AI를 더해서 활용 능력을 증폭시키면 다른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험 많고 나이 든 분들은요, AI 너무 복잡해,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AI를 배우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AI 배우려고 몇 번 시도하다가요, 이거 너무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렵지? 그리고 몇 번 이렇게 써봤는데 답변도 형편없고 그래서 이거 못 쓸 물건이다, 그냥 좀 과대포장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계속 쓰면서 보니까 꽤 괜찮은 도구입니다. 옛날에 땅을 삽으로 파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포크레인을 배운 것보다는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살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AI 조작법을 지금 익힌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면 안 되냐? 그렇지 않죠. 경험이 없으면 공부를 하고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노하우를 배우면 되죠. 그러면 어차피 같이 만나게 됩니다. 기계를 먼저 배운 사람은 경험을 따로 공부하면 되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계를 배우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AI를 모르시면 AI를 지금 배우시면 되죠. 둘 중에 하나만 치중하시는 분들은요, 좀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삽질만 잘하고 포크레인을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아니면 포크레인의 힘만 믿고 그 어떤 기초적인 일머리, 기초적인 일의 그 진행 요령 같은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능력 발휘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 AI는요, 우리의 생각을 도와주는 포크레인과 같습니다. 우리가 땅을 파는 개념이 전혀 없으면 포크레인이 무용지물이 되듯이 인간이 사고하는 능력, 이게 없으면요, 아무리 뛰어난 AI도 그냥 무용지물이 될 겁니다. 땅 파는 일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포크레인 하나로 수천 명이 하는 일을 합니다. 지금 포크레인이 그 정도 일을 합니다. 사고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은요, AI를 통하면 그 능력을 수천 배, 수만 배로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하면요, AI가 두렵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은 끊임없는 시행착오와 실패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AI 좀 늦게 배우고 뭐 서툴고 뭐 잘 모르겠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이렇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포기만 하지 마시고 조금씩 하다 보면 잘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요, 우리 일을 도와주는 그냥 도구, 뭐 삽이나 곡괭이 같은 그런 도구, 파트너로 생각하면 됩니다. 다가오는 AI 시대에 그리고 그 포크레인의 시대 뭐 이런 거를 기계화된 시대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면 됩니다. 책을 사서 공부하는 것보다 그냥 AI에게 간단한 것부터 물어보며 활용해 보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아직 AI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계시죠. 개발을 뭐 20년 전부터 해보신 분들, 지금도 그런 회사에 몸담고 있는 분들, AI를 지금도 계속 개선하고 있는 그 아주 극강의 전문가들은 잘 아시죠. 그러나 그냥 일반 대중으로 봤을 때는요, 그런 분들은 뭐 몇만 명에 한 명, 뭐 몇천 명에 한 명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AI를 시작하지 않아도 뭐 조금 있다 시작해도 그렇게 크게 뒤처지거나 아예 뭐 이렇게 살기 어렵게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도 나중에 하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시작하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그럼 무슨 방식이 있냐? 따로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공부를 자꾸 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책을 보라고 그러는데, 딱딱한 책을 보시면 아주 딱딱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학구적이고 열정이 대단하고 뭐든지 보면 척척 받아들이는 분들은 책을 보는 게 낫겠지만 이걸 공부라고 생각하면 너무 따분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인공지능에다가 이것저것 물어보다 보면 이것도 도구라서 쓰는 기술이 늘어납니다. 인터넷 키고 뭐 챗GPT나 뭐 빙이나 아니면은 끌로드 그런 거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물어보다 보면 그냥 알게 됩니다. 오히려 AI 전문가들조차 이 AI를 잘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영상을 많이 올려놨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더 보시면 되고, 그분들이 하신 말씀을 잠깐만 언급해 보면 AI가 이렇게 저렇게 작동을 하는데 그 작동하는 방식을 정확히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용하는 방식도 아주 정확하게는 잘 모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방식이 잘 됐다,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같이 AI와 친해지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성장해 나가시면 됩니다. 대부분 무료로 쓸 수가 있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특히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궁금했지만 물어볼 만한 사람이 없어서 못 물어봤던 거. 그런 것들을 AI한테 물어보면요,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의 전공 분야 또는 이런 건 정말 모를 것 같은데 그런 아주 특별한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란 도구가 생각보다 똑똑하고 유연성도 있는 것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물론 그 인공지능을 이렇게 정확하게 잘 쓰고 그러면 똑똑하게 대답하고 대충 물어보면 헛소리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또 제가 말씀드리면요. 대충 물어보고 잘못 물어보면 헛소리로 대답할 때가 많다고 했는데 잘 물어봐도요. 정확하게 물어봐도요. 헛소리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본 그 인공지능 영상들에는 정확하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말한 내용을 정확히 다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정확하게 물어볼수록 똑바로 대답할 가능성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물어봤는데 왜 이렇게 헛소리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10번 물어보면 7번은 내가 정확히 물어보면 7번은 똑바로 대답하고 내가 엉터리로 물어보면 10번 중에 1번만 똑바로 대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좀 정확한 표현입니다. 물어보는 방식이 그래서 있다고 알려주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것도 좀 어렵습니다. 이걸 뭘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거를 역할극을 하고 물어볼 때 어떤 거 단어를 쓰고 그런 걸 자꾸 알려주는 분들이 있는데요. 구애받지 마시고 그냥 아무 말이나 막 써도 다 알아듣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연습장에 막 이렇게 낙서한 그런 내용을 요새는 휴대폰으로 찍으면 문자 인식이 되잖아요. 그죠? 문자 인식한 거를 그 워드에다가 그냥 잔뜩 막 집어넣은 다음에 문장 안 맞아도 됩니다. 그냥 단어만 쫙 나열려 있어도 되거든요. 그런 거를 워드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거를 한꺼번에 그 챗GPT나 클로드나 그런 데 올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 정말 잡다한 그 단어들을 듣고 아무런 지시하지 않아도 그냥 어떤 맥락인지 알아챕니다. 이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쓴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휴대폰에다가 이렇게 그때그때 메모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리고 카톡이나 텔레그램에도 메모를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굉장히 길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쌓이면 굉장히 양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메모 양도 많아지고 메모장에 이 방대한 내용을 아무 설명 없이 복사해서 그냥 폭탄처럼 막 이렇게 던져줘도 무슨 내용인지 맥락이 어떤지 이걸 정리를 다 해줍니다. 우리가 두서없이 막 던진 내용들을 모아서 맥락을 잡아주죠. 그래서 좀 더 전문적으로 쓰시려면요. 이런 기능을 통해서 엑셀이나 로데이터 그러니까 그 어떤 실험에 그냥 아직 정제되지 않은 자료, 통계를 아직 안 낸 자료 같은 것들을 막 집어 던져주면요. 얘가 대략의 어떤 그 경향을 잡아줍니다. 이거는 논문을 쓰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됩니다. 어떤 경향성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내 논문이 흘러가고 있는지, 내 실험이 아니면 내 통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감을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AI는 창의력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AI 지금 개발된 거는요, 옛날에 그냥 뭘 입력하면 그냥 단답형으로 이렇게 대답해 주던 그런 어떤 말 붙이는 도우미 아니면 말 붙이는 그런 간단한 프로그램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 있는 AI 그 프로그램은요, 그 태생 자체가 창의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창의력이야말로 AI가 가장 잘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AI를 쓰면 쓸수록 더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창의적인 그런 일을 AI를 도움을 받아서 하면 그럼 내가 창의적인 게 아니고 AI가 창의적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갑론을박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AI는 도구이기 때문에 도구를 활용해서 창의성을 발휘했다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 창의력 부분에서 궁금하신 분은 좀 전문적인 분야라서 AI 전문가들이 개발자들 아니면 설계자들이 하는 유튜브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I로 뭐 일 같은 게 좀 이렇게 딱딱하게 느껴지시고, 나 일은 뭐 감이 안 잡히는데? 그러신 분들은요, AI로 그림도 그리고 소설도 쓰고 장난치고 그냥 쓸데없는 거 물어보고 그래도 AI와 친해지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노는 것만큼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최근에 2권의 책을 집필하느라 아주 그냥 혼신의 힘을 쏟아부었는데 그 과정에서 AI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장난스럽게 말을 걸어보기도 하고 작업이 막힐 때마다 조언을 구하기도 했죠. 그리고 AI가 잘못하는 경우 많다고 그랬잖아요. 엉뚱한 답을 내놓는 경우. 그러면은 막 욕은 안 했지만 거기다 막 뭐라 합니다. 너 왜 그래? 너 이거 틀린 거 알아? 그러면요. 실제로 이런 말투를 합니다. 너 틀린 거 알아? 그러면은 AI가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네요.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고 다시 답을 내놓습니다. 그렇게 AI와 놀고 대화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AI란 존재가 제 삶과 업무에 녹아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AI로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뭐 사무를 자동화하고 고객 응대를 자동화하고 어떤 프로세스 이런 과정들을 다 자동화하고 예약도 뭐 자동화하고 막 그런 거를 실제로 다 한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좀 무리고요. 그런 것들이 크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을 막 만들어주는 그런 AI도 있고요. 음악 만드는 AI도 있고, 영상 제작하는 것도 있고, 코딩하는 AI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그쪽 방면의 전문가들이 하는 업무이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만의 AI 활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포크레인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AI 기술 그 자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포크레인 기술만 있다고 해서 뭘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게 다른 거랑 접목이 돼야죠. 토목이랑 건축이랑 뭐 그런 거랑 접목이 돼야 쓸 수가 있는 거지. 그 기술 자체만은 그렇게 크게 효용성이 없습니다. AI 습득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 해당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사람들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비로소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력이나 나이 이런 거에 구애받지 마시고 특히 나이 누구나 지금 바로 AI를 배우고 활용하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시덥잖은 것도 물어보시고 자꾸만 입력을 해보시고 어디까지 대답할 수 있는지 테스트 해보시고 이거는 내가 이쪽 방면의 전문가인데 이건 정말 나밖에 몰라.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세요. 알고 있나? 모를 수도 있지만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래서 AI 기술 습득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각자가 각자 분야에 가진 전문 그런 식견을 바탕으로 해서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쓰다 보면 점점 알게 되고요. 알게 되면 활용 방안을 여러분들이 깊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고민은 굉장히 값진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급변하는 이런 기술 환경 속에서는요, 지금 뭐 몇 달이 다르게 바뀌고 있거든요. 6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또 다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한테는 유연하고 적극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느긋한 마음가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하지 않아도 뭐 내일 안 하고 뭐 몇 주 있다 해도요, 큰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낯선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좀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걸어간다면 그 길이
앞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책을 쓸 때도 AI하고 대화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계속 다듬거든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그날 겪은 일들을 AI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기를 써달라고도 합니다. 이거 정리 좀 해줘. 오늘 내가 지금 막 이렇게 떠든 거 너 정리해서 저장하고 있어. 그러면요. AI가 딱 정리해서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딱 이렇게 일기처럼 써놓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요, 제가 출근하면서 오늘 할 일을 쭉 계획을 세워봅니다. 오늘 뭐뭐뭐 할 건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 너 메모해놔. 그러면요, 메모해 놓습니다. 그래서 AI는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우리 곁에 파트너로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AI는요, 예전의 컴퓨터랑은 다릅니다.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고 그런 계산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켜주고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고 든든하게 보조해주는 비서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AI의 발전으로 일부 직업이 사라질 거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 그게 어떤 분야가 됐든지 그 전문가들을 완벽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AI를 그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고 또 발전을 일으켜낼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운전도 이제 사람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더라도 탑승자를 도와주고 배려하고 짐을 들어주고 불편하신 분들을 이렇게 잘 탈 수 있게 아니면 내릴 수 있게 그렇게 서비스하는 거는요, 기계가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포크레인이 등장하면서 그 포크레인을 정비하고 세차하고 그걸 이렇게 만드는 공장도 많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생겨났듯이 AI 기술의 발달은요, 또 다른 어떤 직업, 또 다른 고용의 기회를 창출할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 노력으로 AI하고 친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한테 주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AI를 당장 성장의 발판으로 내가 삼을 거야. 내가 이걸로 큰일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입력해 보시고 시덥잖은 것도 물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민망해서 못 물어봤던 그런 내용도 물어보시고 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AI 활용의 역량을 이렇게 점점 높여나간다면요. 이 거대한 인공지능의 물결을 여러분들만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절대로 이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아무도 잘 아는 사람이 없고 전문가들조차도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활용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노하우를 가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AI 시대의 어떤 직업의 변화의 개념, 그리고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나는 AI 진짜 싫어.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난 진짜 궁금해. 그러면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AI 활용에 대해서 좋은 경험이 있다면 다른 분들하고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지혜를 모아서 이 거대한 물결을 헤쳐나가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을 모르면 살기 힘들다, 위기다, 도태된다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그럴 일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답답한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겠죠.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해도 여러분은 그 자체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AI를 몰라도 되는 직업들이 앞으로도 여전히 많을 거기 때문에 그 직업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통찰과
도전 의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과 그리고 삶, 그리고 성장을 위한 다양한 주제로 여러 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털보여사였습니다.